야우차 프라임 행성입니다. 왜소한 전사대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스캐너가 형 쿠에이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두 형제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쿠에이가 덱을 구석으로 몰아넣지만 그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덱이 항복을 거부합니다. 쿠에이는 기둥을 베어버립니다. 덱은 깊은 심연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간신히 벽을 붙잡고 살아남아 다시 형을 공격합니다. 이후 우주선에서 쿠에이가 말합니다. 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 사냥감을 고를 시간입니다. 목표는 제나 행성에 있는 불사신의 괴물 칼루스크입니다. 부족에서 가장 강한 아버지조차 두려워하는 괴물입니다. 덱은 아버지가 자신을 약골로 취급하는 것에 지쳐 있었습니다. 쿠에이는 반대했지만 덱의 결심은 확고합니다. 그때 아버지 은자르가 나타납니다. 은자르는 덱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덱이 부족의 수치라며 쿠에이에게 동생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쿠에이는 덱에게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은자르가 포획 장치를 던져 덱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쿠에이에게 직접 덱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쿠에이는 오히려 덱을 풀어줍니다. 동생을 우주선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은자르가 총을 쏘자 쿠에이는 방패를 켜서 보호합니다. 우주선 문이 닫히고 쿠에이와 은자르의 결투가 벌어집니다. 쿠에이는 순식간에 아버지의 무기를 해제합니다. 은자르가 투명 망토를 켜고 숨습니다. 결국 은자르는 쿠에이의 손을 찌르고 팔을 잘라버립니다. 치명상을 입은 쿠에이는 바닥을 기어갑니다. 검 대신 잘린 자신의 팔을 향해 다가갑니다. 아버지는 그를 나약하다고 비웃으며 찌릅니다. 쿠에이는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우주선의 발사 버튼을 누릅니다. 동생을 제나 행성으로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덱은 우주선이 발사되는 순간을 지켜봅니다. 아버지가 형의 목을 조르는 것을 목격합니다. 얼마 후 경고음이 울리며 덱이 깨어납니다. 우주선은 궤도의 잔해와 충돌의 제나 행성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덱은 재빨리 좌석을 분리해 탈출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제나의 하늘을 가르며 추락합니다. 거대한 새와 충돌할 뻔하지만 방어막을 켜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정글 한복판에 추락한 덱은 분노와 슬픔을 삼킵니다. 괴물을 찾기 위해 무기들을 점검합니다. 그때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갑자기 덩굴 형태의 괴물이 나타나 덱의 무기를 훔쳐갑니다. 덱이 검을 뽑는 순간 다른 덩굴이 팔을 낚아챕니다. 덱은 덩굴을 자르지만 무기를 훔친 놈은 도망칩니다. 불행히도 더 많은 덩굴이 나타나 덱의 다리를 잡고 끌고 갑니다. 덱은 활을 쏴서 간신히 풀려납니다. 재빨리 검을 주워 공격해오는 덩굴들을 베어냅니다. 하지만 놈들은 끝도 없이 몰려옵니다. 덱은 덩굴 위로 뛰어올라 절벽 위로 도망칩니다. 그곳은 덩굴들이 닿을 수 없는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강물에서 상처를 씻어냅니다. 스캐너를 이용해 폭탄으로 쓸 수 있는 식물을 찾습니다. 나무십 위에서 붉은 구슬이 자라는 벌레를 발견합니다. 던지면 폭발하는 유용한 무기입니다. 탐험을 계속하던 덱은 붉은 식물들이 가득한 들판에 도착합니다. 식물들이 위협적인 소리를 내자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그때 알 수 없는 언어로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시아라는 여자가 거대한 둥지에 갇혀 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자 시아는 만능 번역기를 켭니다. 그녀는 웨일랜드 유타니에서 보낸 합성 인조인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제나 행성에 거대한 독수리가 나타납니다. 식물들 위로 돌을 떨어뜨립니다. 자극을 받은 식물들이 붉은 연기와 함께 독가시를 발사합니다. 시아는 가시에 찔리면 마비되어 독수리의 먹이가 된다고 경고합니다. 시아가 도움을 제안하지만 덱은 혼자 사냥한다며 거절합니다. 독수리가 계속 돌을 던지자 결국 덱은 가시에 찔리고 맙니다. 어지러움을 느낀 덱은 시에게 단검을 던져주고 쓰러집니다. 독수리가 덱을 잡아먹으려 내려옵니다. 시아가 괴물에게 뛰어들어 단검으로 죽입니다. 몇 분 후 덱이 깨어납니다. 시아가 해독제를 먹여준 것입니다. 덱이 일어서서 시아를 돕지만 그녀는 하반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시아는 회사가 자신을 이 행성에 보냈다고 설명합니다. 덱은 신경 쓰지 않고 그녀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시아는 수많은 야우차 전사들이 칼루스크에게 죽었다고 말합니다. 오직 자신만이 살아남았다고 강조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데려가면 은신처로 안내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자신은 다리를 찾고 덱은 전리품을 얻는 거래였습니다. 덱은 칼루스크가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시아가 스스로를 도구라고 칭하자 마음을 바꿉니다. 도구를 사용하는 건 규율에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행하는 내내 시아는 질문을 쏟아냅니다. 강가에 도착하자 특이한 벌레들이 산성액을 쏘며 공격해옵니다. 덱은 시아를 등에 업고 전력으로 달립니다. 길이 막혀 위기에 처한 순간 시아가 끈적한 열매를 바닥에 던집니다. 괴물들이 열매를 먹느라 공격을 멈춥니다. 강을 벗어난 덱은 덩굴로 시아를 등에 단단히 묶습니다. 날이 저물고 두 사람은 캠프를 차립니다. 시아는 2년 전 자신의 팀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녀는 독수리 둥지에 무려 2주나 갇혀 있었습니다. 쌍둥이 인조인간인 테사가 자신을 구하러 오길 바랐습니다. 시아는 자신들이 다른 모델들보다 감수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덱은 감수성을 나약함으로 여겼지만 시아는 장점이라고 반박합니다. 한편 다른 기지의 상황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테사가 수리포드 안에 누워 있습니다. 그녀는 과거 칼루스크의 공격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수리 중인 태사가 언니 시아의 이름을 부르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컴퓨터는 최우선 임무가 칼루스크 포획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대기의 존재를 감지하고 위협 요소로 분류합니다. 마침내 깨어난 태사는 언니가 외계인에게 납치되었다는 거짓 보고를 듣습니다. 다음날 아침 덱은 사냥을 나섭니다. 그는 칼루스크의 먹이인 뼈 들소를 발견합니다. 덱이 다가가려 하지만 들판이 면도칼 쭈플로 덮여 있었습니다. 단검을 던지려는 순간 나무에서 작은 생명체가 떨어집니다. 미지의 생물이었습니다. 덱이 위협하자 꼬마 생물도 마주보고 포효합니다. 꼬마는 단단한 피부 덕분에 면도칼 풀을 밟으며 들소를 쫓아갑니다. 사냥감을 뺏길까봐 화가 난 덱도 나무를 타며 추격합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져 추락할 뻔하지만 검을 나무에 박아 멈춥니다. 들소가 다가오자 덱이 뛰어내려 칼을 꽂습니다. 하지만 들소는 덱을 나무에 부딪히게 만들어 떼어냅니다. 덱은 앞서가는 꼬마 생물과 몸싸움을 벌입니다. 그 바람에 등에 업힌 시아는 계속 어딘가에 부딪힙니다. 결국 덱이 녀석의 목을 잡습니다. 그때 들소가 그들을 향해 돌진해옵니다. 덱은 검을 던져 들소의 입을 벌린 뒤 녀석을 반토막 냅니다. 성공적인 사냥이었습니다. 갑자기 땅속에서 거대한 촉수가 튀어나와 덱의 다리를 낚아챕니다. 두 사람을 붙잡은 건 끔찍한 루나 버그였습니다. 촉수 혀가 단단히 조여 무기를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잡아먹히기 직전 꼬마 생물이 괴물의 입속으로 뛰어듭니다. 단단한 몸으로 괴물의 이빨을 모조리 부셔버립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던 루나 버그가 덱과 시아를 뱉어내고 도망칩니다. 덱은 나무를 베어 징검다리를 만듭니다. 루나 버그가 다시 꼬마 생물을 삼키려 합니다. 덱이 괴물의 머리 위로 뛰어내려 숨통을 끊어놓습니다. 같은 시각 태사와 로봇 군대가 시야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덱의 구명포들을 발견하지만 곧 식물 촉수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로봇들은 화염 방사기로 촉수들을 모조리 불태워버립니다. 저녁이 되고 덱과 시아는 다시 캠프를 차립니다. 꼬마 생물은 덱의 사냥 실력에 반해 계속 따라다닙니다. 시아는 녀석에게 버드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시아가 덱의 가족에 대해 묻습니다. 덱은 형과 아버지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슬퍼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합니다. 시아는 로봇인 태사를 여동생으로 여긴다며 공감해줍니다. 한밤중 태사의 군대가 덱에 부서진 메인 우주선을 발견합니다. 태사는 야우차의 첨단 무기들에 흥미를 보입니다. 그녀가 수류탄 하나를 건드리자 손이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다음날 아침 덱은 버드를 남겨둔 채 시아만 업고 길을 떠납니다. 시아가 늑대 무리의 협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알파 늑대는 무리를 보호하는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덱은 그 말을 무시하고 가장 많이 죽이는 알파가 되겠다고 고집합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완전히 파괴된 시아의 옛 기지에 도착합니다. 시아는 로봇 잔해 속에서 자신의 다리를 찾아냅니다. 다행히 수리기계가 작동해 하반신을 붙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시아는 덱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도망치라고 경고합니다. 그녀가 동료들을 부르는 신호기를 켰기 때문입니다. 동료들도 칼루스크를 노리고 있으니 덱이 위험해질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덱은 도망치느니 명예롭게 싸우다 죽겠다고 선언합니다. 덱은 바닥에 쏟아진 기름에 불을 붙여 연막을 만듭니다. 잠시 후 전설의 괴물 칼루스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괴물은 덱을 집어 던지며 그의 검을 망가뜨립니다. 덱은 금속 파편을 방패 삼아 미끄러지며 칼루스크의 배를 가릅니다. 단검을 던져 머리를 맞추고 꼬리까지 잘라냅니다. 하지만 괴물의 꼬리가 순식간에 다시 자라나고 상처가 났습니다. 칼루스크가 불사신이라 불리는 이유였습니다. 괴물이 덱을 붙잡아 수리기계 쪽으로 집어 던집니다. 그 충격에 시아의 다리가 테이블 아래로 떨어집니다. 칼루스크가 다시 덱을 덮치자 덱은 괴물의 혀를 잘라 빠져나옵니다. 시아는 다리를 줍기 위해 기어가며 총으로 칼루스크를 쏴 주의를 끕니다. 그 틈에 덱이 사슬을 괴물의 입에 걸고 기계를 작동시킵니다. 사슬이 감기며 칼루스크의 몸이 뒤로 끌려갑니다. 덱은 시아의 총을 빼서 쏘며 괴물을 압박합니다. 괴물이 꼬리로 공격하자 가볍게 피한 뒤 창고 문을 닫아 움직임을 봉쇄해야 합니다. 덱은 괴물의 몸을 타고 뛰어올라 칼루스크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하지만 떨어졌던 칼루스크의 머리가 스스로 움직여 다시 몸통에 붙어버립니다. 부활한 괴물이 덱을 깔아뭉개고 냄새를 맡습니다. 괴물은 익숙한 냄새를 맡고는 공격을 멈춥니다. 그 순간 태사가 나타나 빈결 수류탄을 던집니다. 덱과 칼루스크는 얼어붙은 차에 정신을 잃습니다. 시간이 흘러 덱이 결박된 채 깨어납니다. 수리기계에 연결된 시아는 대기 모드 상태였습니다. 태사는 나약한 자식을 죽이는 야우차의 전통을 조롱합니다. 태사는 시아를 깨우고 표본 포획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덱의 몸에 주사를 놓으며 생체 실험을 시작합니다. 시아는 덱이 실험 가치가 없다며 풀어주자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삭제된 태사는 덱의 머리에 케이블을 연결해 고통을 줍니다. 절망한 시아가 기계를 꺼버립니다. 명령만 따르는 로봇이 아니라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태사는 칼루스크를 포획하러 온 것이라며 차갑게 대답합니다. 태사는 나약한 시아를 고장난 도구라 조롱합니다.
그때 지구에서 연락이 오자 태사는 시야를 상제 가두라고 명령합니다. 경비병은 야우차의 언어를 모릅니다. 덱은 시에게 경비병을 속이라고 지시합니다. 시야는 탁자 위에 장치가 지도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경비병이 장치를 여는 순간 장치가 폭발합니다. 결박을 푼 덱은 폭포 아래로 뛰어내려 간신히 탈출합니다. 추락한 우주선으로 돌아온 덱은 상처를 치료합니다. 형의 가면을 보며 무리를 지키는 자가 진정한 알파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덱은 정글로 돌아가 자연의 위험 요소들을 모아 무기를 만듭니다. 작업을 하던 중 버드와 마주칩니다. 버드의 침 냄새를 맡은 그는 꼬마가 칼루스크의 새끼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덱은 버드의 침을 발라 괴물과 같은 냄새로 위장합니다. 덱은 버드를 데리고 스스로 움직이는 시야의 다리를 따라 적의 기지로 향합니다. 갑옷을 입고 나타난 덱은 산성벌레를 던져 경비병을 제압합니다. 경비병이 시야의 다리를 공격하려 하자 덱이 채찍으로 박살냅니다. 버드 역시 작은 책으로 경비병을 무찌릅니다. 그 시각 태사는 덱이 죽었다고 거짓 보고를 합니다. 세포 재생 실험을 위해 칼루스크를 지구로 데려가겠다고 알립니다. 덱은 실험실 안에서 경비병들을 차례로 제거합니다. 시야의 상자를 찾은 다리가 상자를 엽니다. 시야가 깨어나 경비병들과 격투를 벌입니다. 시야의 상반신과 하반신이 완벽한 호흡으로 경비병들을 물리칩니다. 마침내 시야의 몸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덱은 버드를 어미에게 돌려주기 위해 칼루스크를 풀어주자고 제안합니다. 테사가 칼루스크를 실은 우주선 발사를 서두릅니다. 병사들이 덱을 발견하지만 폭발하는 열매에 전멸합니다. 분노한 테사가 거대한 전투 로봇 슈트를 타고 나타납니다. 레이저를 쏘고 전기톱을 휘두르며 덱을 위협합니다. 한편 시야는 경비병의 홍채를 인식시켜 칼루스크의 우리를 엽니다. 덱은 덩굴 식물을 이용해 테사의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덱이 슈트 위로 뛰어내리지만 테사가 콕핏을 닫아버립니다. 그 순간 풀려난 거대한 칼루스크가 나타나 슈트를 덮칩니다. 테사가 전기톱으로 칼루스크를 찌릅니다. 그 틈에 덱이 슈트 등 뒤로 기어올라 중요 케이블들을 뽑아버립니다. 테사가 빙결 수류탄을 던지지만 덱이 쳐내어 슈트의 팔을 얼려버립니다. 칼루스크가 몸에 박힌 톱을 뽑아내고 슈트를 찢어버립니다. 상반신이 떨어지자 괴물이 테사를 통째로 집어삼킵니다. 덱과 시야 그리고 내 어미를 만난 버드가 제외합니다. 덱도 칼루스크와 이마를 맞대며 존경을 표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칼루스크의 몸이 얼어붙더니 산산조각 나며 폭발합니다. 괴물의 뱃속에서 살아남은 테사가 빙결 폭탄을 터뜨린 것이었습니다. 테사가 잔해 속에서 걸어나와 시야를 쏘려 합니다. 그 찰나 덱이 등 뒤에서 나타나 테사의 가슴을 찌릅니다. 그리고 버드가 달려들어 테사를 쓰러뜨리며 부모의 복수를 완성합니다. 모든 전투가 끝나고 시야는 덱이 진정한 전사라며 감사를 표합니다. 세 사람은 이제 하나의 팀이 되었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고향 행성으로 돌아온 덱은 전리품을 던지며 자격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형의 투명 망토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은자르는 여전히 덱을 비웃으며 사살을 명령합니다. 덱은 순식간에 경비병들을 모두 베어버립니다. 분노한 아버지가 직접 공격해옵니다. 덱은 함선의 엔진을 켜 쏘한 거대한 모래폭풍을 일으킵니다. 시야가 차단된 틈을 타 아버지의 팔을 자르고 포획 장치로 묶어버립니다. 덱이 아버지의 헬멧에 검을 겨누며 형의 복수를 다짐합니다. 은자르는 끝까지 덱이 부족원이 될 수 없을 거라며 악담을 퍼붓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거대하게 성장한 버드가 나타나 은자르를 삼켜버립니다. 시야가 덱의 승리를 축하합니다. 광경을 목격한 부족원들은 경악합니다. 덱은 당당하게 아버지의 망토를 걸칩니다. 그때 하늘에서 어머니의 새로운 우주선이 나타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